네, 동시효과 구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은 상승으로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는 0.56% 오르면서 2,564선에서 거래 마치며 4거래일 만에 반등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상승불 들어와 있고요. 오늘 0.68% 상승하면서 867.64포인트 선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면 오후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면서 2차 전지 이쪽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장 초반에는 이 아스파탐 관련해서 좀 대체제 관심 받았었는데 이쪽은 윗꼬리가 달리고 막판까지 강한 쪽은 변압기하고 건설 중장비 쪽입니다. 현재 효성중공업이 1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 중장비 쪽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2024년의 절반이 끝났습니다. 절반의 숙제를 이제 마무리를 한 건데요. 보자면은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 그래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 월별로 성적이 좀 다르기는 한데 이 연간 기준으로 보자면은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 14%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워낙에 지난해 안 좋아서 그런지 이번 상반기는 회복의 이 상반기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그마치 지수만 27%의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6월의 마지막 거래일 그래도 장 초반에 부진을 딛고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 아시아 증시도 분위기 한번 볼까요? 오늘 아시아 증시도 꽤 괜찮습니다. 먼저 일본 니케이 225 지수부터 점검해 보시죠. 일본 증시는 보합권 거래 마쳤습니다. 크게 요동치지 않고 앞서서 좀 올라서 그런지 일본 증시 오늘은 잠잠했습니다. 0.15%의 제한된 하락이었고요. 33,185.50엔대 거래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는 미국 증시 반응 따라가면서 간밤에 미국 증시가 혼조 양상을 나타내서 그런지 이 니케이 225 지수도 약간 밀려나서 이후에는 낙폭을 조금씩 만회해가며 결국에 보합권 내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거래 잠잠했고요. 거래가 크게 는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오늘 제조업, 비제조업, PMI 모두 다 발표가 됐죠. 제조업 PMI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49, 그러니까 기준선 50은 하회했지만 예상치에는 부합하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경기는 후퇴 국면입니다. 기준선을 채우지를 못하니까요. 따라서 중국 정부 쪽으로 눈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양책을 어떻게 내놓을까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데 일단은 오늘 상해종합지수는 오름세 나타내며 3,200선 회복이 나왔습니다. 현재 0.75%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3,206포인트 나타냅니다. 장초반 보합권 출발 이후에 위쪽으로 가닥 잡으면서 마감을 앞둔 현재 고점 부근에서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천입니다. 심천 쪽으로도 현재 상승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심천 1.11% 오름세 나타내면서 중국 쪽 증시는 모두 다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오전에는 무섭게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320원대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후반에 이 상승분을 빠르게 좀 반납하는 양상이었죠. 오늘 결과적으로는 별로 안 올랐습니다. 10전 올랐으니까요. 장 초반에 9시 구간대는 1,323원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상승 탄력 둔화되면서 11시 구간대 잠시 하락으로 전환되기도 했었고요. 결국에는 전일 종가 수준인 1,317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동향까지 알아봤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해드릴게요.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내내 뒷걸음질 치던 한 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 증시 막판에 이대로 무너지진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상승으로 돌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금요일장의 마감 시황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4거래일 만에 상승으로 돌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전장 대비 0.56% 올렸죠. 포인트로는 15포인트 가까이 상승 마감이 됐고요. 오늘장 종가 2,564.2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겠습니다. 사실 장 초반만 해도 분위기 썩 좋지 않았습니다. 2,541포인트까지 밀렸는데요. 자, 거기서 저점을 잡고 바로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여주나 싶다가 오후장 들어오면서 상승해주는 모습이었고요. 2시 구간 들어서 고점 2,570포인트를 넘기면서 고점을 기록하고 그 수준에서 약간 내려오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막판에 매수 우위로 돌렸던 외국인이 오늘 또 팔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지수를 윗방향으로 잡아준 건 바로 기관의 매수세였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기관에서 2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여줬고요. 외국인은 오늘 또 팔았습니다. 1,6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고 개인도 파는 모습이었죠. 680억 원 매도 우위 기록이 됐습니다. 자, 업종별 등락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업종이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등락률 상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 이 전기가스 업종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가장 강했습니다. 역시 대표 종목인 한국전력의 강세 덕분이었습니다. 한국전력은 내년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 주 들어서는 수요일을 제외하면 계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죠. 자, 그래서 업종 지수를 상승으로 이끌어졌고요. 오늘장 전기가스 업종이 2.4% 상승 마감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자동차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운송장비 업종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운송장비 오늘 2% 가까이 올렸고요. 1.97%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는 기계업종이 1.58%, 유통과 증권업종이 1.3% 안팎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오늘 하락 업종이 몇 개 없었는데 이 변동폭도 사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의료 정밀, 비금속 광물 업종 정도가 하락이었지만 소폭 하락이었죠. 비금속 광물 0.02%, 의료 정밀이 0.05% 하락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의약품 업종은 변화 없었습니다. 이 밖에 전기, 전자부터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우선 반도체부터 보실 텐데 어제 마이크론 호실적 이슈로 강했던 반도체가 오늘 장 초반에는 밀려 내려오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래 꼬리 좀 달고서 조금씩 낙폭 줄이기도 했는데요. 종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시면 약보합 마감이 됐죠. 0.28% 밀리면서 72,200원이 오늘 종가가 됐고요. SK하이닉스 조금 더 밀렸습니다. 0.8%대 하락하면서 오늘 종가는 115,200원 기록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들어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2차전지 관련주들 보실 텐데 그래도 오늘 장은 후반으로 갈수록 양호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0.5% 올렸죠. 그리고 LG화학도 1%대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66만 7천 원의 장을 마치게 됐고요.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나란히 0.6%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포스코 그룹주들 보시면요. 포스코 홀딩스 강보합 마감됐죠. 38만 8천 원의 장을 마쳤고 포스코 퓨처엠도 0.8% 올리면서 35만 3천 원에 오늘장 종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오늘장 단연 돋보였던 종목군이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2분기 호실적 전망에 따른 강세였는데요. 완성차에서는 일단 기아가 상대적으로 더 강했죠. 현대차가 1%가량 상승해주는 모습이었고 기아는 거의 3%를 올렸습니다. 2.91% 상승해주면서 88,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비스의 주가 더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죠. 다시금 시총순위 카카오를 제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현대 모비스 보시면 전장 대비 2.88% 상승, 이쪽도 거의 3% 가까이 올려주면서 23만 2,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역시 자동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1분기에 이어서 2분기에도 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완성차뿐만이 아니죠. 자동차 부품주들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 그룹주들 보시면요. 현대위아와 현대오토에버 나란히 강세 마감이 됐죠. 일단 현대위아의 상승폭이 더 컸지만 현대오토에버 이쪽에서는 나흘 연속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현대위아는 오늘 3.4% 올리면서 6만 7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현대오토에버 1% 가까이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결국 14만 원대 위로 올라섰고요. 자, 그리고 이 밖에 강세였던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컨트롤스 거의 10% 가까이 올렸죠. 9,340원의 장을 마쳤고요. 세종공업 6%, 그리고 DIC가 4.5% 올리면서 장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무브넥스 같은 종목도 5% 올리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의 강세 움직임 나타났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가보시면 상승 탄력이 더 강합니다. 삼보모터스 같은 종목이 20% 넘게 주가 급등세를 기록했고요. 7,37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진산업의 경우에도 8%대 강세 마감됐고 성우하이텍도 5.19% 상승하면서 거의 만원대 근방에서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시면요. 건설기계 쪽에서 전반적인 상승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단 탈중국 쪽으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점도 요새 부각이 되고 있고, 오늘장 특히 우크라 재건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소식이 한 가지 전해졌죠. 유럽연합이 역내 러시아 동결자산에서 나오는 연간 30억 유로 이상의 이 자산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종가 상황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DY 파워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 나란히 7%대 주가를 뚜렷하게 올려주면서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HD 현대 인프라코어와 HD 현대 건설기계 나란히 4% 올렸죠.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도 4% 넘게 상승해주면서 8만 원 근방까지 올라갔고요. 현대코퍼레이션 0.45% 올랐고 국보 같은 종목도 4% 올리면서 6,840원에 작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나흘 만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전장 대비 0.75% 올렸고요. 포인트로 6포인트 상승이었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868.2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자, 분봉 보시면 이 거래소와 정확히 같은 패턴이었죠. 장 초반에 하락해주면서 853포인트까지 떨어졌고요. 바로 낙폭 줄이면서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다가 2시에 가까워지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였고 상승폭을 쭉 키웠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 고점은 870포인트 근방까지 갔고요. 그 부근에서 장을 마치게 됐습니다. 수급도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또 모두 파는가 싶다가 이 장 후반 들어서 동시에 매수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마감 기준으로 살펴보시죠. 보시면 외국인이 6억 원 매수 우위, 그러니까 매도폭을 상당히 줄이면서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기관 쪽에서는 50억 원 소폭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 사들이는 흐름이었죠. 개인 쪽에서는 343억 원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목을 끌었던 건 2차전지 관련주들이죠. 이번 한 주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좀 불안했는데 오늘은 상승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부터 에코프로 그리고 LNF까지 모두 상승 마감이 됐죠. 에코프로 BM이 3% 올렸고요. 24만 9천 원의 장을 마쳤습니다. 에코프로의 상승 탄력은 더 강했고 5.6%를 올리면서 75만 4천 원까지 올리며 거래를 마치게 됐죠. LNF도 마찬가지로 상승이 됐습니다. 2% 넘게 올렸고요. 24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가 보시면 WCP 같은 종목도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WCP는 전장 대비 2.38% 올렸고요. 정확히 7만 3천 원에 장을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포스코 DX와 이 반도체주인 HBSP가 나란히 약세 흐름을 보이던데 치열한 시총순위 자리 싸움을 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나란히 1%대 약세 마감됐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 보시면 셀트리온 형제들이 잠잠한 모습 보여줬고요. 이 신약 관련 이슈가 있는 두 종목이 좋았습니다. 먼저 HLB부터 확인해 보시면요. 간암 신약으로 잘 알려진 리보세라림 관련한 업무 협약 이슈가 전해지면서 강세 움직임 나왔죠. 3% 넘게 올리면서 32,500원에 장 마쳤고요. 그리고 케어젠 보시면 이쪽 신약의 임상 관련 호재로 7거래를 연속해서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케어젠이 거의 4% 가까이 올렸죠. 25만 9,500원에 장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엔터주에서 JYP 엔터 보시죠. 미국 회사와의 합작 걸그룹의 프로젝트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기대감과 함께 주가도 크게 올려주는 모습이었는데 종가 보시면요. 전장 대비 4.72% 상승입니다. 거의 5%를 올리면서 13만 800원에 작을 마쳤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특징주로 설탕 관련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설탕을 대체하는 인공 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이 있는데요.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다음 달에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에 따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 대부분 일단 윗꼬리를 좀 다는 흐름이었죠. 자, 먼저 설탕 사업하는 대한제당이 선두에 섰습니다. 우선주까지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 종가 보시면요. 종가상으로도 그래도 10% 넘게 올렸죠. 3,475원에 거래를 마쳤고 그리고 설탕 대체제인 사카린 만드는 경인양행 그리고 보라까지 시장에서 부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음봉 기록됐죠. 경인양행 종가 보시면 일단 9% 올렸고요. 보락 2.3%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 대체제인 올리고당을 만드는 네오크레마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쪽 윗꼬리를 꽤 달았습니다. 5% 상승하면서 그래도 9,450원에 상승하며 거래를 마치게 됐고 특히 오늘 오후장 들어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급등세를 기록하게 됐죠. 아스파탐의
대체제인 천연 감미료, 이 이름이 에리스톨 스테비아입니다. 이걸 생산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이 MSC라는 종목이 급등하게 됐습니다.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도달하는 모습이었고요. 27% 급등하면서 7,47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정리해드렸습니다.